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2013년 원작이고요. 한글 번역판은 2017년 10월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읽은 건 2020년 2월 개정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마도 이 책을 부른 것이겠지요.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는 인수공통 감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생태학과 진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팬데믹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모든 병을 말합니다. 동물 몸속에서 지속적인 변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숨을 곳이 많은 탓에 적절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죠.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지 저자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원생 생물에게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지요. 그저 생의 의지를 불태울 뿐입니다. 조류, 독감, 사스, 에볼라, 니파, 에이즈, 메르스, 구제역, 용혈, 요독, 증후군, 모든 독감 등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들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환경 파괴를 밥 먹듯 하면서 동물을 죽이고 접촉하며 자연의 주제넘은 개입을 하죠. 사람 역시 동물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5천만 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 3천만 명을 죽이고도 지속하는 에이즈 등 범유행병의 발생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개체와 생물종 사이를 잇는 자연적 모르타르가 바로 감염병이죠. 질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죠. 생태학적 압력과 혼란 때문에 생태계는 파괴되고 수많은 병원체가 존재하게 되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프리온, 기생충 등으로 감염되는 병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항생제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기도 힘들고 온갖 증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입니다. 대처하기 힘든 전염병은 현재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19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죠. 생물학적 및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면서 인간이 그동안 벌여온 병원균과의 치열한 사투 과정을 상세하게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의료진과 연구진의 파란만장한 노력 과정도 살펴보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목격하게 하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1994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처음으로 말에 걸린 질병이었던 핸드라 바이러스가 말은 물론 인간에게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죠. 수년 후에는 많은 박쥐에서 복균 상태가 발견되지만 그 이후로는 다행히 발병 사례가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카메룬의 남동부 정글 속 상하 강 하류에서 시작된 에이즈는 아직도 인류를 공격하고 있죠. 대부분의 신종 전염병은 주로 야생 동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간의 포위, 몰살, 식용의 이유 탓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전체를 휩쓸고 있는 에볼라는 1976년 자이르 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했죠. 침팬지와 고릴라 등에서 다시 인간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에볼라는 사망률이 60, 70%에 이릅니다. 한번 유행한 후에는 몇 년씩 잠복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보유 숙주 또는 숙주들을 밝힐 수가 없어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수수께끼 같은 질병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는 전염병이죠. 딱 한 번 고릴라에서 중간 전파되었던 말라리아는 인수공통 감염병보다는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병입니다. 로널드 로스는 모기로 매개되는 말라리아 원충의 생활 주기를 밝혀 1902년 노벨상을 받았고 커맥과 맥켄드릭은 감염병 소멸을 수리역학 분야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립하였으며 조지 맥도널드는 감염병 분석의 절대적 이론인 소규모 감염과 팬데믹 현상의 차이를 규정한 기초 재감염률 이론을 확립시켰죠. 모든 감염병에는 기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WHO는 말라리아 박멸조차도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첫 발병자가 발생한 이후 2003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및 캐나다와 필리핀 등지에서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
발생하여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시장과 요리 천국인 광둥성에서 발생하여 현재는 잠잠하지만 아직도 재발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5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으로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30년대의 앵무새로 인한 앵무새병과 도축장 인부들 사이에서 발생한 큐열, 1970년대의 진드기가 원인인 라임병 등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파괴되고 분열된 생태계라면 언제든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널리 퍼질 수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세균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다양한 모양을 지녔으며 세균이 세포인 반면 바이러스는 세포는 아니죠. 비말, 공기 전염, 구강, 대변, 경로, 혈액 매개, 성적 접촉, 수직 전파, 모체에서 새끼로 침 따위로 퍼지는 바이러스는 숙주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하고 잠복성 감염이라는 이상적인 기생 형태를 보이죠. 다 건널 때까지는 다리를 불사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서 대규모로 유행했던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가 숙주였죠. 박쥐가 많은 병원성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이유는 종이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으며 엄청나게 큰 집단 생활과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쥐는 5천만 년 전부터 존재하여 생명력이 끈질기고 이동거리가 멀다는 것도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멜라카, 에볼라, 핸드라, 사스, 광견병 등은 모두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병원체입니다. 한타 바이러스와 라사이얼은 설치류, 황열 바이러스와 헤르페스 B는 원숭이, 독감은 야생 조류에서 가금류 혹은 돼지, 홍역은 양이나 염소, HIV-1은 침팬지, 일본 뇌염은 돼지나 야생 조류로부터 모기를 통해 각각 발병됩니다. 인간의 몸무게를 모두 합치면 무려 3,400억 kg이며 이는 개미나 크릴, 새우 등을 제외하면 단일 동물 중으로서는 가장 큰 집단의 무게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를 말하며 조류나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발견되는데 종이 다양하고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유발하여 지금까지 사스와 메르스 및 지금의 코비드-19의 원인체입니다. 인구 밀도의 급격한 상승, 환경 파괴, 공장식 축산업 증가,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사육과 섭식은 언제든 신종 질병이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지구상에서의 인간과 자연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생존 조건입니다. 환경 파괴 등의 원인을 줄인다 해도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면 결국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우리의 생존 환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면 팬데믹의 공포는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과거 어느 지역을 파괴하다시피 한 패스트, 천연두, 홍역 등은 발병 지역이나 인종 혹은 국가가 분명하여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이 바이러스의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발병했다 하면 지구촌 모두의 동시다발적인 철저한 방역 같은 노력이 필요하죠. 백신 개발 따위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고 소비와 향락이 주는 달콤함의 유혹에 우리는 적절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소비만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고민을 동반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결론이 말하는 핵심입니다.